안녕하세요.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게 벌써 10년이 지났군요. 10년 전에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 당시에 자바 교재를 진행할 때가 1.5 버전으로 진행했었는데 벌써 자바가 1.8 버전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10년 만에 뵙길래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같이 보고 인사라도 할까 싶어서 첫 강의만 이제 얼굴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이번 첫 강의는요, 어떻게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 이 강좌를 진행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다음에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고요. 자, 내용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강좌에서 지난번 그 열혈 강의 자바와 다른 점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파트별에 담겨 있는 내용들, 어떠한 항목들을 함께 학습하게 될지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의 방법.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이 강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상에 공개가 될 건데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어디를 통해서 보시면 될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강좌를 만드는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3월 이내에는 강의를 끝낼 예정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강좌 개요를 보시면요. 그 예전에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냐면 Abstract Window Toolkit이라고 해서 자바를 가지고 그냥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스윙, 그러니까 그 AWT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러니까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진 자바 자체의 컴포넌트죠. 그런 컴포넌트를 가진 스윙이라는 계열을 함께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안 쓴다라기보다는요. 지금은 오히려 그 스레드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컴포넌트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자바 fx라고 하는 이 API들을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만약에 AWT나 스윙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전 제 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혈 강의 자바에서 이번에 헬로 자바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그 콜렉션스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내용들도 더 추가적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1.8 버전이기 때문에 람다라는 그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자바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계속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예전에 인풋 아웃풋은 블로킹이었잖아요. 블로킹된 상태에서 인풋 아웃풋만 관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non-blocking IO도 사용할 수 있고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비동기 IO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 개정판에는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자, 각 파트별로 담겨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약간씩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일단 뭐 자바 실행 환경 만들기, 뭐 이클립스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 사실은 이클립스라는 도구는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유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인텔리제이라는 도구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제가 인텔리제이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바 언어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바 8로 넘어오면서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요 내용부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모리는 버려지고 뭐 새로운 방식으로 그 메모리가 담당하는 역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변화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 문법이나 자료형 이러한 부분에서는 차이점 없을 거고, 기본 입출력, 먼저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그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제어문과 예약어, if 제어문, 뭐 스위치 케이스, for문, continue와 break와 같은 예약어들, 그 다음에 while, do while문과 같은 이러한 제어문과 예약어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대동소이합니다. 뭐 대문자를 쓰거나 소문자를 쓰거나 이제 방식에서 블록이 없거나 있거나 뭐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러한 제어문과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학습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자바의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게 클래스를 학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종류의 메소드만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관련된 메소드 쪽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메소드가 뭐냐라는 것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클래스 파트 가서 메소드를 제대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뭐 C보다는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쉬운 계열은 아닌데요. 여하튼 자바의 배열과 열거형 쫙 나열시켜 놓고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이 있습니다. 이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바의 클래스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금 비중 있게 다룬 부분이 바로 이 클래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교재에서는 보지 못한 내용들과 기존의 교재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트가 의외로 교재의 범위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분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클래스를 실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프로젝트가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정교화되어서 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기에도 편한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클래스에는 우선 자바의 기초 클래스, 객체 생성하고 메모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클래스에는 어떠한 것들을 적을 수 있는지 그 클래스의 멤버하고 예하고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자, 이걸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요 DTO, DAO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내부적으로 중첩해서 쓰는 클래스인 4대 중첩 클래스하고 4대 중첩 클래스라는 이 단어는 없죠. 그냥 중첩 클래스가 4가지 종류길래 그냥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성하고 다양성. 클래스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덩어리,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묶어둔 그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해서 묶어둔 이러한 상자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쓰면서 거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성과 다양성, 그리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자바의 기초와 이러한 클래스들을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숫자를 넣으라고 했는데 문자를 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예외 처리와 그 다음에 정말 숫자가 들어왔는지 혹은 들어온 데이터의 값이 내가 지정한 값과 동일한지를 비교해보는 assertion과 같은 부분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외 자바의 수많은 API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학습하실 텐데요. 멀티스레드는 쉽게 얘기하면 스레드라는 것이 하나의 작업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멀티가 붙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 흐름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법. 하나의 CPU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자바는 이러한 멀티스레드가 글쎄요, 다른 언어에서는 단일 스레드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멀티 스레드를 쓰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레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CPU가 힘들어하겠죠. 다음으로 제네릭이라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용어는 아닙니다. 좀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지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이라는 부분도 학습할 거고요. 다음에 열거형, 앞에서 얘기했던 이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쉽게 얘기하면 집합인데요. 집합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개념으로 관리하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의 특징인 람다식에 대해서 역시 클래스의 마지막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릭하고 어노테이션은 글자만 가지고는 뭐를 학습하게 될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막 입력을 했습니다. 한글 문서 같은 곳에. 그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보내줄 거냐 이런 게 바로 스트림입니다. 보내주고 받고 이게 바이트 단위냐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라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기계에서 하드웨어에서 최소 단위는 비트죠. 근데 그런 비트들이 8개 모여 있으면 바이트입니다. 그러한 바이트를 흘려보내는 방법과 문자를 흘려보내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순히 파일에만 저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원격에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다. 그때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죠. 자바는 같은 스트림을 이용해서 타겟만 다르게 두시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신의 기기 이외의 기기로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TCP 방식과 UDP 방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걸 조금 세분화시키면 UDP에서도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나눠지고요. TCP도 RMI 방식으로 조금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코바라는 방식으로 자바 대 비자바 통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우리 범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그 TCP와 UDP 그리고 RMI를 별개로 떼어서 작업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바 기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바 기초 시에 기초 입출력이 있었죠. 그 입출력 배우시고 여기에서는 파일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입출력을 배우셨는데 이러한 입출력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블로킹된 상태의 입출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자바에서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non-블로킹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IO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하는 정보를 대용량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도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역시 학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에서 AWT와 스윙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가볍고 그렇게 너무 가볍다라는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요. 그 순수 자바를 이용해서 좀 더 플렉시블한, 그러니까 좀 유연한 UI를 가질 수 있는 로컬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할 수 있는 자바 FX를 학습하시게 될 텐데 얘는 단순히 로컬 어플리케이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웹에도 역시 내장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FX의 기초인 레이아웃과 컴포넌트, 이벤트 등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강의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할 건데 물론 이제 앞으로는 목소리만 들릴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하고 목소리만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얘를 녹음을 하게 되면 실제 프리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회사인 마인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얘를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 채널로 공유를 하게 되겠죠. 해서 유튜브라는 곳에 얘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실제 예전에는 그 강의료가 일부 필요했었죠.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강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프리렉과 협의를 내보니 프리렉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동영상 강의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오픈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해서 유튜브 쪽으로 올리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요. 일단 지금 책이 나온 시점이 12월이잖아요. 2016년 12월인데 그래서 첫 번째 2017년 1월 내에는 조금 전에 8개의 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파트부터 4파트까지 라운드가 총 8개가 있었는데 4개의 라운드는 1월 첫 주에 완료지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나머지들은 1월 말까지 해서 얘를 주기적으로 차례차례 올릴 겁니다. 설 연휴에는 저도 쉬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2는 2월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2월에 라운드 9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18까지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월에 나머지 파트 3에 대한 내용을 녹화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걸 받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녹화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기본 모듈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뭐 질문을 받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